우리 고등학교 뒤편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다. 산의 주변에는 별거 없었다. 오래된 봉분 몇 개와 동네 주민들이 일구는 작은 텃밭 정도. 공원이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후문에서 우측으로 100m쯤 걸어가면 바로 산길로 이어졌다. 그 길을 따라 5분 10분 정도 걸으면 반대편에 큰 도로가 보이는데 길을 건너면 작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있어서 그쪽 동네에 사는 애들이 그 길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산길이 어두워 학교는 6시가 지나면 후문을 폐쇄했고 정문만을 개방해 큰 길 따라 조금 돌더라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후문 쪽 산길은 어떤 애들에게는 나름 비밀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 애들은 후문으로 나와 산길 쪽에 있는 샛길로 빠져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곤 했다. 나와 현수도 그 길이 지름길이라 자주 같이 다녔다. 정문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10분은 절약되니까. 저녁 7시쯤 되자 우리는 학교에서 몰래 빠져나와 학교 후문 담을 넘어 산 쪽으로 향했다. 그날은 야자를 째고 당구를 치러 갈 생각이었다. 산길로 들어갔다. 해가 지고 나면 그 산길을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굳이 다니질 않았다. 좀 논다 하는 애들도 인적이 드문 학교 뒤에서 담배나 조금 필 뿐이지. 여럿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넘어가진 않았다. 우리는 당구를 잘 치니 못 치니 옥신각신하면서 걸어갔다. 근데 길 앞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 같았는데 단발머리에 알록달록한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설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서로 장난치면서 그 아줌마를 지나쳐가는데 우리를 불렀다. 저기, 학생? 수고비는 줄 테니까 간단한 심부름 하나 해줄래요? 진짜 간단한 건데. 현수가 얼마 줄 거냐고 묻자 최소 10만 원 이상이라고 했다. 우리는 솔깃해져서 무슨 일인지 다시 물었다. 둘 중에 키 큰 학생이 서 있는 데서 3발자국만 앞으로 와봐요.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2발자국만 가볼까요? 지목받은 현수는 이렇게 하면 되냐며 지시를 따랐다. 아줌마는 시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저런 거 하고 돈을 준다니. 기분이 이상해서 이게 뭐냐고. 그냥 가자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장난기와 호기심이 많던 현수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다. 아줌마는 손짓으로 땅을 파보라고 했다. 현수는 그대로 파려다 손이 지저분해질 것을 염려해서인지 주변에 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흙을 팠다. 몇 번 파지도 않았는데 흙 틈으로 뭔가가 보였다. 빨간 복주머니였다. 현수가 그걸 꺼내서 아줌마를 쳐다보자 아줌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짓으로 열어보라고 했다. 우리가 복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자 안에는 부적이 들어있었다. 아줌마가 웃었다. 뭐가 웃긴지 계속 웃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현수도 그 웃음에 기분이 나빴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이제 준다고 했던 돈을 달라고 했다. 줘야지. 그럼 그 자리에서 2발자국만 뒤로 가볼래요? 현수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뒤로 갔고 아줌마의 아까와 같은 제스처를 보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아줌마의 이상한 요구에 조금 불안해졌다. 그때 땅을 파던 현수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이 아니라 탄성이었다. 복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돈뭉치가 보였다. 이거 가져도 되냐는 들뜬 목소리의 현수에게 아줌마는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왜 돈을 주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줌마의 그 미소와 웃음이 괜히 섬뜩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간단하지? 그럼 하나만 더 해볼래? 내가 말릴 새도 없이 현수는 좋다고 했다. 그럼 서 있는 곳에서 크게 2걸음만 왼쪽으로 가보라고.
아줌마가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조금 달랐다. 기대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수를 보다가 아줌마를 힐끔 봤는데 이젠 발까지 동동거리고 있었다. 빨리 보고 싶어 죽겠다는 듯. 그리고 잠시 뒤 뭔가 찾았다는 소리에 현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현수는 작은 상자를 열려고 했다. 열지 마.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아줌마가 차갑게 돌변하더니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서 가만히 있자 다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까 그 복주머니는 다시 땅에 묻고 상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그러자 현수가 내 앞으로 복주머니를 던졌다. 나는 기분이 별로였지만 발로 땅을 파서 대충 흙으로 덮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본 아줌마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충 하면 돈 안 줄 거라고 엄포를 놨다. 그때였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현수가 몰래 상자를 열어보려다 떨어뜨려 뚜껑이 열려버린 것이다. 상자 안에 있던 건 신생아의 시체 같았다. 오래돼 부패한 듯 새까만 색이었다. 아줌마가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죽이겠다고. 당장이라도 우리한테 달려올 듯 했다. 하지만 더 오진 못하고 팔만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곧 엎드리더니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곧 현수를 때리며 뭐하냐고 빨리 가자고 했다. 산 아래로 달렸고 그대로 헤어져 각자 집으로 내달렸다. 다음날 나는 잠을 설쳐 피곤했다.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못 잤다는 티를 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현수에게 쫄았냐며 장난을 쳤고 어제 그거 얼마냐고 같이 나누자고 했다. 하지만 현수는 그건 자기 거라고 그걸 왜 주냐면서 코웃음 쳤다. 나도 복주머니 묻었으니 내 몫도 있다고 말했지만 현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현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기이한 꿈을 꾸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다. 내용인즉슨 그때 만났던 아줌마가 죽은 아기를 안고 방문을 긁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단다. 문을 열어주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이후로도 현수는 같은 꿈을 계속 꿨다. 그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점점 초췌해지자 현수의 엄마는 지인들에게 물어 알게 된 어느 무당을 찾아갔지만 딱히 별 소득은 없었다. 그 얘기를 현수가 내게 해줬다. 힘들어 죽겠다면서 무당도 소용없는 것 같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며칠 뒤 현수가 나한테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했다. 자기가 새로운 무당집을 알아냈다고. 아무래도 그때 아줌마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같이 가서 물어보자고 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됐다. 현수가 앞장섰다. 현수의 뒤에서 그의 초췌해진 모습을 보자 안쓰럽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 여기라고. 현수가 찾았다면서 빨리 오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말했다. 너네 뭐냐고. 현수가 통 잠을 못 자겠다고 살려달라고 울먹였다. 그 사람은 대답 없이 나와 현수를 번갈아 보더니 현수를 가리키며 가방에 있는 그건 뭐냐고 물었다. 현수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뭔가를 꺼냈다. 복주머니였다.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현수가 복주머니를 꺼내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걸 보니 그 사람은 정말 무당인 듯했다. 무당은 현수에게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현수가 정신없이 말했다. 돈뭉치가 들어있던 복주머니였던 것 같다면서 정신없이 집에 가다가 무심코 넣은 모양이라고. 잠자코 자초지종을 들은 무당이 말했다. 그거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너 큰일 난다. 현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도와달라고 해서 무당이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는 도와줄 테니까 살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은 무조건 굶어. 계란 흰자랑 잣 그리고 약초를 태운 수정과만 먹는데 노른자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물도 안 돼. 산에는 니들이 먼저 올라갈 거야. 그년이 보이면 내가 볼 수 있게 손을 들어. 내가 요인해서 그년이 나한테 가는 게 보이면 그때 니놈이 재빨리 가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묻어. 그년한테 안 들키게 가야지. 들키면 다 소용없는 거야. 다 묻었으면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내려가. 다음 날 밤 나와 현수는 산으로 향했다. 무당이 일러준 대로 준비하고 그 아줌마를 만났던 비슷한 시간에 맞춰갔다. 그날은 달빛도 없어 더 어두웠다. 한참 말없이 걷다가 어떤 형체가 보여 멈췄다. 땅에 엎드려 있는 그 아줌마였다. 무당은 50m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내가 신호를 주자 무당이 옆길로 슬쩍 빠져서는 대나무채를 살살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줌마가 무당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현수에게 신호를 줬다. 빨리 가서 묻으라고. 현수는 빠른 걸음으로 부적이 있던 장소로 갔다. 그리고는 흙으로 적당히 덮은 후에 돌아왔고 우리는 뛰었다. 그 소리에 아줌마가 뒤를 돌아봤다.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우리는 잡히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다. 다행히도 무사히 빠져나와 대로변까지 나왔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한참 뒤 무당이 천천히 걸어왔다. 닷새야. 닷새 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소금만 먹어. 닷새 뒤 현수는 그날까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더 피폐해져 있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으로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소금만 간간히 찍어 먹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입에 짠기가 돌 때만 잠시 정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현수는 방 안에 있었고 문 밖에 인기척이 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방문을 긁으며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가 짜다는 소리로 반복됐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괴로웠었는지 차분한 성격으로 바뀌게 됐다. 하마터면 내가 극골날 뻔했다.